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내 귀여운 아이들아, 너희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애비가 어디 가서 오래 못 와도 슬퍼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된다. 외로울 때는 엄마랑 들에도 나가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봐야지. 바람이 차거들랑 옷깃 잘 여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 고 김근태 선생이 감옥 안에서 아이들에게 쓴 편지 또는 시라고도 볼 수 있는 글 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김근태 선생의 사주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고 김근태 선생에게 빚지지 않으니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의 명복과 안식을 빕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4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더민주로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한일 간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다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무효를 선언한 건데요.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죠.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라면서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며 그런 요구에 끌려다닌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말을 한 건데요. 문 대표는 국민 모두 아프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다. 이제 나쁜 일은 있고 좋은 꿈을 꾸는 새로운 해를 맞으시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당이 더 독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 이름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민생을 지키고 더불어 안전하자는 뜻이라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고 분열하는 시련을 겪었지만은 시련 속에서 더 단련돼 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 대통령이 후퇴시킨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살려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직접 피해를 당하셨던 할머님들께서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은 미래를 위해 널리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연내 타결이 이루어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폭넓게 수용하고 일본 정부는 딴소리 말고 진정성 있게 합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본인이 이해를 하고 받아달라 그런 말을 할 계제나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 집회 열렸죠? 예, 오늘 열린 1211차 수요 집회는 청소년과 시민 등 경찰 추산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분의 넋을 기리는 추모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만 9명의 할머니가 사망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모두 46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돌아가신 다른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수요 집회를 주최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에 있는 국제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내년 선거에서 유심히 봐야 할 곳 중에 하나 광주 꼽히는데 광주 지역 여론조사 해봤어요. 광주 시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현재 의원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바뀌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면서요? 어제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 20일에 따르면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19일 광주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인데요. 100% 유선 ARS로 조사가 됐고 응답률은 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기호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4.0%가 광주 현역 의원들이 교체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현 국회의원이 더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22.1%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60세 이상보다는 40대에서 교체되기를 바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네.
그냥 뭐 한 번 더 해봐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판 사람이 22%. 예.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한 22명쯤, 그리고 64%는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죠. 예. 현직 의원들의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아주 깨끗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고요. 전체 응답자의 41.8%는 깨끗하지 못한 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광산갑 56.2%, 동구 50.6%, 북을 47.1%, 북갑 43.0% 순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전문성 등 능력과 자질에 관한 평가에서는 잘하는 편과 잘못하는 편이 56.1%, 48.4%로 비슷했습니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광주 정신 실현에 노력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노력함과 노력하지 않음이 49.3%, 50.7%로 팽팽했습니다. 네. 참여자치 21은 이번 결과는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는 그동안 지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검증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지역주의 정치의 수혜자였음을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대대적 물갈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죠. 여론조사 응답에서 많이 지역구별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광주 동구 박주선, 북갑 강기정, 북을 임내현, 광주 남구 장병환, 서갑 박혜자, 서을 천정배, 광산갑 김동철, 광산을 권은희, 이상 8명입니다. 이 중에 3명이 탈당했죠. 4명이군요. 자, 더민주 대구에서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모처럼 정문 일침 한마디 했네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한국 정치는 1970년대 개발 독재 사고와 19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이 지배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침을 가한 건데요. 김 전 의원은 앞서 선배들 세대를 부정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안 전 대표가 새로 신당을 창당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자꾸 옛날에 계시던 당을 그렇게 자꾸 폄하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면서 범야권의 지지자들을 서로 갈라놓고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지도자라면 자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한마디 하는 거 잊지 않았죠? 예.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야권에 대한 지지가 아직 40%를 넘어본 적이 없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사는 길은 없는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 열렬한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네,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에만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어제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주의를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양건 사망 소식을 발표한 뒤 3시간쯤 뒤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한편 북한 거물급 등의 사망 원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교통사고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표적인 인사는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와 리재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 리철봉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왜 그렇게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하나 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 특유의 파티 문화에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북한 고위층의 파티에는 제한된 인원과 비밀스러운 장소, 등록된 차량만 드나들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층들은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운전을 해서 파티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잠재한다는 건데요. 특히 평양의 도로 사정과 교통신호 체계가 부실해서 음주운전은 대부분 치명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김양건 비서의 경우도 김정은 노동당 1비서가 장의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사후수습 과정을 볼 때 실제 교통사고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북한 권력 서열 20위 안에 드는 사람들, 되게 20, 30위 안에 드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아무리 파티를 제한된 인원과 비밀 장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차를 몰고 가서 만취해가지고 자기가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이런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대리운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자기에게 배당된 기사를 파티장 근처 어디에 대기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오늘 내년 총선 공천에서 안심번호제 도입하려던 거 이거 사실상 백지화 해버렸네요. 공천제도 특위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심번호를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얘기했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위위원회가 앞서 지난 25일에서 27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현행 당원 당규대로 단수 추천제를 허용하고 안심번호제 적용은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안심번호제 가지고 지난 추석 연휴 때 부산에서 김무성, 문재인 양자가 합의했었죠, 전격적으로. 그 뒤로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안심번호제 사실상 완전히 백지화 시켜버리니까 김무성 대표 반발은 당연했겠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제 적용을 미룬 결정에 대해서 당사에서 우리 당 특위에서 통신사 관계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것이 어렵다, 6개월 걸린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신사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물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비용도 안 든다고 속기록에 다 있다며 정개특위에서는 비용이 무료고 시간도 충분하다고 해서 추진이 된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이 입장 변화를 했는지 내가 알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KT, SKT, LG U+ 등 통신 3사 임원진, 기술진, 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등과 당사에서 만나서 통신 3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기자들이라도 추가 취재를 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더민주당의 경기 지역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복지 1조 원 삭감 지시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네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장단은 오늘 내년까지 1,496개 복지 사업을 없애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1조 규모의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645만 명이 피해를 입는다라면서 박근혜 정부를 질타한 건데요. 더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단체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자치권 등의 복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를 지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정질서 파괴고 주민들의 복지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 그들이 수색 활동에서 입은 각종 부상, 이런 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9개월 만에 재개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순환구호법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 때 정부의 구호 명령을 이행한 민간 잠수사 14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고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지난 3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안전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해서 치료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무려 9달 동안이나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는데 그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큰 눈이 온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날씨 어떻답니까? 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고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 있고 낮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22분 30초 막 됩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한두 가지 빠뜨린 뉴스 그런 것 좀 챙겨보고요.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우선 오늘 진짜 인터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전 대표입니다. 그의 직함 한 달 전까지 그의 직함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사의를 표했죠. 그의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쪽에서 일가를 이룬 분이고요. 글, 말 이런 걸 아주 깔끔하게 핵심만 짚어서 잘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야당 사정에 밝은 분이기도 하고요. 그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일본 외교 한 당국자가 소녀상을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건 다 아시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좀 남산 이런 데 얘기되고 있죠. 그쪽으로 옮기는 게 이번 합의의 전제다 이런 보도를 부인했고 공표된 내용이 전부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본 측하고 우리 측하고 좀 발표된 게 달라요. 기자회견문이 양측 외교부 장관이 낭독한 공동 커뮤니케 형식이 아니고 각자 문안이 다릅니다. 국제관계 공부하는 어떤 분, 서울대 이근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페이스북도 보고 따로 문의도 드려봤는데 대단히 희한하고 이례적인 발표다. 원래는 양측이 똑같이 해서 합의 서명하고 교환하고 공동 발표하는 게 대개는 상례인데 이번은 아주 희한하다. 왜 그러는지 좀 곡절이 궁금하다 이런 반응들이시더군요. 그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근이라고 치시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분 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본 측이 먼저 말을 하고 우리 측이 일본 측의 1, 2항이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측 거는. 그래서 그 점은 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서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조항이
떡하니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문제의 소지 또한 많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벌써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당국자가 소녀상 이전이 전제라는 보도는 틀리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부분별로 확인을 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또 제1야당 대표도 국회 사전 동의 국회의 동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의 문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제대로 따져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그런 작업이 연말이지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미국 캐리 한때 대선 후보이기도 했죠.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 한일 지도자의 용단을 평가한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답니다. 오전에 문재인 대표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었는데 경찰 특공대가 투입 됐지만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바로 1시간 반쯤 만에 스스로 이제 인질극을 끝내고 내려왔고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 사고가 있었고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자 일본 신문들 몇 개 보면 지지통신이나 산케이 그리고 아사히, 요미우리 이런 것들 겹치는 걸 제가 좀 뽑아봤더니 아베 총리가 말하기를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 다음번 일한, 걔들은 일한이라고 쓸 수밖에 없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 또 이런 것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의 지난 전화회담에서도 이미 말을 해뒀다. 이로써 어제로서, 그러니까 그제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어제로서 모두 끝이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아베 총리가.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는 견해도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인용한 것은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기시다 외무상에게 아베 총리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나서 매우 수고했다. 한국의 외교장관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말하게 한 것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들을 좀 볼까요? 주명아빠님, 이용수 할머님, 아주 정정하고 짱짱하신 위안부 할머님, 46분, 46분의 생존자 중에서도 아주 건강 상태도 비교적 좋으시고 말씀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 하시더군요. 분명하게. 이용수 할머님께서 오늘 수요 집회에 나오셔서 아직 활동하기에 적절한 팔팔한 나이라 지치지 않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네요. 실제로 88세쯤 되셨을 겁니다, 아마. 참, 이런 낙천성이 참 건강함, 이런 부럽습니다. 이번에 졸속 합의는 국민들의 분노의 불씨를 확 땡긴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라는 게 주명아빠님 얘기고요. NZ 지부장, 뉴질랜드 계신 분이죠. 이강윤 앵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강윤의 오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새해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벌써 한 해 인사 건네시네요. 과찬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있어 행복했다. 아휴, 제가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셔서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새해 건강히 맞으시고요. 대단군님, 이인재가 뭐라고 했던 큰 의미는 없죠. 새누리당을 보수당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개들이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단체라고 한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그 강령을 실현하려는 당이나 단체여야 하죠. 더 이상 새누리박당, 그의 어용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기조인 뉴라이트, 조중동 등에게 보수라는 먹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사도요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강윤 앵커, 정승주 아나운서 등등등,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내일 제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도요한님, 안 그래도 오늘 뭐 아침 일찍 여기 다녀가셨다면서요? 수원에서 오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진짜 상장을 하나 놓고 가셨네요. 어제 그 댓글 제가 언급하고 난 뒤에 올리신 것도 봤는데요. 예, 상이라는 게 기분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올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성명, 이강윤의 오늘. 위 프로그램은, 이게 좀 민망하다. 이강윤님이 날카로운 비판과 시기적절한 뉴스로 조합원과 국민들께 알리는데 노고를 감사드리며 국민TV 비공식 연예대상 프로그램 대상에 입상하여 작게나마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30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금박으로 입혀진 봉황. 정말 이거 언젠가 상 받아보고는 처음 받는 것 같은데요. 부상이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이게 부상입니다. 궁금하시죠?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님. 조합 게시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미처 몰랐었습니다. 가서 좀 봤어야 하는데. 어차피 돈이면 해결될 일, 적당히 언론 플레이해서 펀드 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게 한국식 해법 아니야? 라고 아베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 그렸네요. 이거 참. 카툰 아베 속셈이란 제목을 붙여서 CCT6206님이 올리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사진을 봤는데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참 부끄럽고요. 김근태 선생님 생각하며 감사히 듣습니다. 너무 아픈, 지금도 아픈, 부디 우리 모두 제대로 가길,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국가란 무엇이며 외교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게 지나간 노래처럼 흥얼거리는 눈물의 씨앗인 건지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지영팬님이 사진과 함께 올리셨네요. 국회 동의 없으니까 무효다라는 거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전했고요. 시기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맥을 짚은 거라고 봅니다. 다른 야당 주요 정치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별 말들이 없네요. 이인재 뭐라고 하던데. 야, 이거 오늘의 댓글로 하겠습니다. CCT6206님이 올리신 무시무시한 담배 금연 문구라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패러디를 했나봐요. 담배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경고. 당신이 구입한 이 담배 한 갑에는 인류에게 백해무익한 박근혜에게 바치는 세금이 3,318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대단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거? 3,318원? 4,500원이 담배값이고 1,200원. 맞게 계산하셨겠죠. 아무튼 뭐 반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다음 코너 들어가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은 별도의 텍스트를 고르진 않았고요. 한 해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국제 분야 10대 뉴스는 오늘, 그리고 국내 10대 뉴스는 내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가산책 코너에서요. 그거 모든 언론들이 다 항용 그렇게 하는 건 아실 거고, 그게 좀 식상한 포맷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점에서 오늘 내일 나눠서 할 거고요. 저는 따로 대통령의 말들이 하도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또는 내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취임 첫 해에 비해서 유독 올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월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뉴스 사이트 이런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디 잘 정리된 게 마침 하나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넣고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1월달 해 밝자마자요. 작년 연말에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터져가지고 시끌시끌했죠. 청와대 문건 유출, 그래서 국기문란이다 그래가지고 책임자 색출해서 엄벌하라.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아주 한바탕 확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초까지도 계속 됐는데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이 계속되는 건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윤회 그다음에 박지만 씨 사이에 무슨 얘기가 암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둥, 서로 견제한다는 둥, 누구들을 만난다는데 뒤 좀 알아보라는 둥, 이런 거에서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게 사회의 건전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말씀 몇 번 더 드리겠지만 대통령의 워딩은 혼자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순간적 애드립이나 단어 한두 개를 고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톤은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럽니다. 오죽해야 대통령 연설 담당관, 비서관 따로 있고 메시지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고 그 비서실장이 취합해서 한번 보고 대통령한테 가지고 가면 대통령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표명을 하거나 고치라고 체크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그거 받아 들고 내려와서 다시 촥 해가지고 올려주고 최종 원고 만들어서 프롬프트에 넣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도대체 이루어지나 작동이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비선실세 의혹하고 사회 건전성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자기와 정윤회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추문, 사람들의 의혹. 그 의혹 제기를
사회의 건전성 여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죠. 한간에 놔두는 정윤회 씨의 이런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본인은 1.1회 그거 무관한데 그게 왜 퍼졌는지 그리고 아직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불식되지 않았는지 뒤를 돌아본다. 뭐가 잘못됐거나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님을 밝혀드린다. 뭐 이런 설명과 함께 그래야지.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이 계속되는 건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 오늘 지금 월별로 말씀드리는 발언 이거 전부 다 한 글자도 안 고친 겁니다.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달에 2월입니다. 2월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나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세금 더 걷지 않고 복지. 말한 적 없다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12년 TV토론 1, 2, 3차 때 분명히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세금 안 올리고도 복지 박근혜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거 할 수 있다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면 지금이라도 나오지 싶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적 없답니다. 저는 근데 제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텅텅 비일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라. 여기서 일자리 없다고 그러지 말고 중동 가서 열심히 하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인터넷에 답글이 뭐가 제일 많았는지 기억들 하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중동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좀 있다가 몇 달 지나서 중동 메르스 낙타 막 이거 터지고 해서 또 한 번 이거 화제가 됐었죠. 다음 4월 21일 청와대 브리핑. 이완구 총리 사퇴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무슨 고뇌죠? 딴 사람들은 1억, 2억씩 받았다고 성완종 씨 바지 주머니 메모에서 나왔는데 나한테는 꼴랑 3천? 그래서 고뇌했나? 총리의 고뇌를 느낀답니다. 다음 5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코멘트를 못하겠습니다. 6월 16일 서울 강남구 대모 초등학교에 1일 교사인가로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식 독감이다. 손 씻기 등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38명인가 39명 치사율이 20%였죠. 19.98%인가 그럴 겁니다. 최종 치사율이. 그리고 2달 넘게 국민 총세상 GDP가 떨어질 정도로 나라가 온통 흔들렸습니까? 손 씻기를 못해서? 한여름 7월입니다.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참고로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국민께 대고 정식으로 호소하고 해야 할 말들을 자기 부하들 쭉 세워놓고 막 받아 적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말합니다. 도저히 국민들께 있어서는 안 되는 의전입니다. 예의가 아니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기업 총수 등에게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사면 관련해서 정치인 박근혜의 발언을 쭉 정리를 해보면 2012년 11월 16일 대선 공약 때는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2013년 1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면이 강행되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방침에 대한 입장 발표. 여기까지는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 인식, 기류 이런 것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말로라도 이때까지는. 그런데 2013년 12월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는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고려 중이다. 재벌이나 힘센 사람들 빼겠다. 이때까지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 때도 특별 사면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대기업 총수 등에게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풀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인데 나와가지고 좀 있다가 실은 나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만나서 저기 해가지고 애도 낳고 나 본처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언론사에다가 편지 보내고 이래요. 자, 8월 들어보죠.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달이다. 8월 15일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한 말입니다. 건국 67주년이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로 따지면 67년이 훨씬 더 되죠. 헌법을 부정하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9월달 들어볼까요? 9월 26일 UN 개발정상회의 때 당시 대통령이셨던 선친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가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마을 운동의 시너지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 40년 전에 새마을 운동 세일즈 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10월달) 들어와서는 이건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청와대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회동했습니다. 하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월 22일입니다. 다 끝나고 나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참 저기요. 왜 그때 저한테 그년, 인연 그런 거예요? 말 잘못한 건 맞죠. 그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저기 이 대표 저 좀 보시죠. 왜 저한테 그랬어요? 몇 년 있다가 따져 물었습니다. 2012년 8월경에 이종걸 대표가 그랬으니까 한 3년 만에 속 시원하셨는가 봐요. 물론 이 대표는 좀 하도 황당해서 엉거주춤 사과는 했는데 거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확실하신 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11월달 볼까요?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 IS도 복면을 쓰지 않나. 아이스도 복면을 쓰지 않나 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스크도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감기에 걸리십시오. 그러다가 아이스, 얼음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아이스야? IS야? 헷갈리네. 자, 12월 18일 청와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자리에서입니다. 경제 걱정으로 제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액 끓는 호소를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차라리 제발 좀 주무세요. 이런 얘기들 넘쳐났고요. 2016년에는 이런 황당한 소리, 비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어이가 없는 소리, 길을 턱 막히게 하는 소리 제발 안 듣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한 해 동안 뉴스 행간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구성상 매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들으시기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마해서 기대에 부합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